네,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앞서 발제하신 신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병이 있습니다. 잠을 잘 때도, 거리를 걸을 때도, 차량을 이동을 할 때도 항상 한 가지 엄청나게 무거운 마음의 짐, 역사에 죄짓고 있다. 후대들에게 죄짓고 있다. 평화 문제만, 통일 문제만, 대학에서 남북관계 북한체제, 평화체제를 전공을 하고 이 분야 쪽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북도 유식도 있었고 이후에 직접 여성공단 들어가서 4년간 근무로 관련해서 일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해는 2008년 2월입니다. 2011년까지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시작이 됐었죠. 개인적으로 2003년 여성공단이 6월에 착공을 하고 지난해가 19년이었는데 개성공단의 역사 속에서 최대 정점을 찍었던 시점이 아마도 2007년 14선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보면서 개성을 거쳤다가 보게 됩니다. 그때가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화려했던 한 순간으로 찍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대선에서 전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은 비정상의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제가 발표하게 된 오이사 조치 관련해가지고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점점 단절되었다. 그때부터 비정상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미를 본다면 2008년 1월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들어오면서 남북관계는 모든 단절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성공단도 그때부터 실질적인 추가 투자 전혀 안 됐죠. 그 당시에 짓고 있던 건물들만 지어주셨습니다. 이후에 가동이 되는 건 당시 수준에서 80%의 건축 공정이 있었던 것들만 공정이 가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3개 기업이죠. 그때부터 동결된 거죠. 그때부터 비정상화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오이사 조치 관련해서 주지발주 말씀을 듣고 사실 이게 발표할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올해가 4주년이 됩니다. 새누리당에서조차도 이게 해제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 이것을 취했으며, 목적이 뭐였는지, 배경이 뭐였는지, 실효성이 뭐였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 많은 대입들을 해봐도 저는 오이사 조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해입니다. 자살입니다. 무엇에 대한 평화에 대한, 민족사에 대한, 역사에 대한, 통일에 대한 자해입니다. 자살입니다. 정말 얼마나 무식하면 이런 짓을 했을까? 얼마나 무지했으면, 아니면 알고도 했었으면 정말 나쁜 겁니다. 이거는 감정이 아닙니다. 죄이기 때문에. 이 세대에 끝나지 않은 후대들에게 미칠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불무스러운 거죠. 과연 모르고 했을 것인가? 그것도 죄입니다. 알고 해도 죄죠. 저는 이건 죄의 의미고 단순한 정책입니다. 선언도 아니었어요. 정부 정책으로서 지금까지 쭉 이어집니다. 6.15와 14를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선언으로 부정한 적이 없어요. 오이사 조치를 정책적으로 펼치면서 남북관계를 다 실질적으로 단절시켰죠.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 주간 부분은 그런 겁니다. 오이사 조치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떠한 고력감들 내지는 몇 기능들을 양산하고 향후에 평화 문제, 통일 문제, 민족사 문제에 어떻게 엄청난 죄를 범하는지를 여러 이렇게 관련 전문가들의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예로 들면서 이게 정말 아니다. 결단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어떤 측면에서 말입니다. 현재의 무도상 정말 실사없이 딱 봤을 때 해제하겠느냐? 저는 해제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오이사 조치를 취했던 그 정책 선상에, 철학 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식이 그대로 변하지 않으면 갈 거라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좀 더 나아가면 이명박 정부 이후의 대북 정책은 이미 미국 중심의 미국의 대북 정책에 썩어가 있는 거 아닌가?
알아서 그냥 대충 그냥 그런 거 아닌가라는 판단해 봅니다. 남북관계만 본다라면은 이거 안 풀고는 안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근데 왜 안 푸느냐?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전략적인 내는 미국적 국가 이익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전략적 무대책이죠. 완벽한 방치죠. 미국의 국익, 미국의 내셔널 인트레스트는 한반도 대북 정책의 전략적인 내용 맞습니다. 비행성 방치가 맞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입니다. 남북 문제, 분단 문제를 두고 어떻게 미래를 얘기하겠습니까? 이거는 어불성설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익을 과연 어디에 두고 거기에 공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비극적입니다. 국민들이 슬프다. 국민들이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선에서의 경험이라는 것은 10수년간 이쪽 분야를 전공하고 많은 대북 협상을 했던 그 경험과 또 다릅니다. 아, 남북 경영은 이런 식이구나. 이렇게 새로운 것이구나. 신기원이구나. 왜 북측이, 왜 북한이라는 것이 구조적 저성장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불구실입니다. 이것은 개성공단의 경험을 들이대면 됩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많은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개성공단 기업들은 실제로 적장을 못 들고 봅니다. 남북관계 정상적인 관계의 경우는 어떨 것 같습니다. 저는 폭발한다고 봅니다. 북측 자체적인 내적 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회들은 지난 7년간 유신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 남북 교육, 북측의 모든 교육 규모가 남북이 가장 많았었을 텐데 지금 중국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측은 중국에 뺏겼죠. 완벽하게 뺏겨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후대들의 민족사에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기회 비용도 저 범죄라고 봅니다. 어떻게 복구할 것입니까?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하겠죠.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다. 대성에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매우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로 제가 이 알트의 자료에다가 오해사 조치의 주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역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정리를 따로 했습니다. 제가 하나의 표를 그려봤습니다. 오해사 조치로 인해서 개성공단이 어떤 성격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바꾸고 말하면 오해사 조치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성격이 변화했는지를 반증하는 건데 개성공단 하나 보더라도 오해사 조치 이전과 이후로 남았을 때 기존의 정상적 개성공단은 비정상적 개성공단이 됐습니다. 정상적일 때는 개성공단은 남북 공동의 평화의 상징으로서 남북 공동공단이었습니다. 비정상적 적대적 관계가 딱 들었으니까 개성공단은 사실은 북측공단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강 신경 안 쓰고 방치였어요. 세 번째는 온전한 미래가 있는 공단이었습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공단. 그러나 오해사 조치 이후에는 불안한 미래가 있는 공단이죠. 결국 그래서 지난해 6개월 동안 잠정 대체도 됐었습니다. 물론 지금 돌아오고 있지만. 이전에는 기업들의 안정적인 생산과 이윤 창출이 아주 많았던 것입니다. 지금 불안한 이윤 창출들만 있죠. 권능과 발전이 확실히 있는 공간이다가 지금은 정차 회복 불신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되면서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는 많은 남측, 북측 근로자들의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매우 불안하다. 서로 눈치 보고. 예전에 참 좋았습니다. 지금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매우 기형적인 공간이죠. 이것이 개성공단 하나의 상징이지만 남북관계 전체를 상징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밑에다가 예를 하나 실어봤습니다. 오해사 조치 첫 번째 조치가 북측 선박의 제주의 통과 이거 막았던 거였거든요. 그거 허용해주고 우리가 브라디보스톡 문산 앞바다 바로 직항하고 여기서 바로 대련 중국의 대련 해주 앞바다로 바로 가는 사실은 상황 교환이죠. 우리 지난 그 오해사 조치 이전까지 5년간 우리 배가 8,000척의 상선들이 그리 막 직항했었는데 북측 배는 300척만이 제주를 통과했습니다. 8,000대와 300척이었어요. 이 무역 규모를 생각해보십시오. 누구에서 오는가? 오해사 조치 때문에 300척을 규비하면서 우리 남측 상선 8,000척을 엄청나게 돌아가겠습니다. 그 기름값만 그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30대 1의 경기 손실 비율입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오이사 조치였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평양에 직접 투자했던, 예를 들어 강동의 대마강도 같은 거, 수천여 기업이 있습니다. 다 보도가 났어요. 그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북측이 다 보상금 해줍니까? 매우 불행하죠. 정책 하나 때문에. 그나마 개성공 기업들은 계속 명령 유지하고, 그나마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돈 벌고 있습니다. 참, 이런, 그 한 분 한 분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도 용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다만 정책의 문제일 것인가,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라면, 민족적 차원에서 본다라면 오이사 조치는 그야말로 쓸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이사 조치 본질이라고 보고, 저는 사실은 오이사 조치를 어떻게 해법을 찾을 것인가 하면서 막막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해법이 있겠습니까? 유엔에서의 그 연설들 좀 들으면서 우리 외교장관의 북한 인권 얘기를 보면서 모든 게 끝났구나. 지난 3월에 대성공단 때 가서 2박 3일간 북측이 관료들하고 많은 현안들을 토론해 본 적이 있어요. 4년간 근무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드레스덴 선언부터 독일은 대박이다, 당원, 이 모든 것,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북측은 어떤 평가를 하는지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할 수 없다.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의 상황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결국 또 계속 침잠하는가, 이렇게 계속 할 수밖에 없는가. 저는 오이사 조치 관련해가지고 오이사 조치가 선언도 아니고 내부적인 정책 발표였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내용 해법이라는 게 남북관계 유일한 남아있는 끈이 개성공단입니다. 이것을 신학으로 부지불식간에 추가투자, 신규투자 다 묶어두고 기업들에게 추가투자, 신규투자를 풀어줌으로써 정책적으로 풀어줌으로써 오이사 조치를 정상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보관입니다. 그런데 오이사 조치를 해제한다는 얘기는 당북관계의 정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당북관계에 대한 정상 의지가 과연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본질적으로 꿈을까지 손을 찾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심정일 정도로 회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섞어서 하나의 해법을 제시한다면 특별한 돈도 안 들고 특별한 에너지가 드는 게 아닙니다. 고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발달할 것 없이 123개 가동기업들이 지금 여성에서 추가 투자, 신규 투자 하고 싶어 합니다. 확장은 돈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미싱도 더 넣고 공장도 정축하고 싶고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허용해 주면 됩니다. 그것은 오이사 조치를 푸는 거거든요. 그건 북측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이사 조치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있네. 오이사 조치를 해소하겠다는 이야기는 남북관계 정상에 대한 요만한 의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메시지가 됨으로써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기존에 신 교수님이나 이정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의 남북대포도 다 사실이 있습니다. 정답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결단도 아니다. 당연히 가야 될 게 있다. 무지의 문제이고 무식의 문제이고 그거라고 반드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이사 조치와 관련된 안의 내용들 7가지 왜 그래서 해제된다는 내용들을 일목요연에 정리를 해준 게 있습니다. 다음 주 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 정부에 들어섰을 때는 모든 정책관에 그렇지 않습니까? 올번 노무현 정부에 설치한 정책만 아니면 모든 정책이 그렇게 나갔었죠.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보다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가 하나의 정략적 정책에 앞서다 보니까 올번 노라는 그런 정책 방향, 그 프레임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 맞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김준환 교수님의 발제에 대한 것도
생각합니다.